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두해빌이 지금 78,600원에서 장을 마감했죠. 전일 대비했을 때 약 2.24% 하락한 모습으로 이렇게 장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은 74,000원이라는 지지대 위쪽 그리고 8만원이라는 저항대, 단기 저항대입니다. 이쪽 아래에서 이제 위치를 하게 되면서 요 구간, 딱 사이 구간에서 좀 장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3일 동안, 3영업일 동안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게 될 거고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혹은 이제는 매도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즉 매수를 해서 비중을 더 늘릴지 혹은 매도를 해야 될지 이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한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오늘 하락이 나온 이유는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어닝 쇼크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하락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닝 쇼크라는 것 이것 자체도 굉장히 좀 웃긴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어닝 쇼크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 발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증권사들은 실적 발표 전에 본인들이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이제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가 약 2,800억, 영업이익이 2,800억이 넘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발표된 수치가 이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1,37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 되니까 이거 어닝 쇼크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본업이었던 에너지 부문의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쳤고 그리고 자회사인 두산 밥켓의 실적도 부진했다. 그리고 임직원의 장기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주식 보상 비용 요게 일회성 비용으로 좀 늘어나게 되면서 250억이 비용이 더 나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예상했던 전망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이 주가가 오르면 보상 효과가 커지지만 동시에 재무제표에 상당한 부담으로 적용하는 딜레마가 있다. 요거는 이제 이해가 돼요. 요건 이제 당연한 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웃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3조 8,800억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4.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0%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1,371억을 기록을 한 겁니다. 분명히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었어요.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었는데 어닝 쇼크라는 분석을 내놓은 이 증권 전문가라는 이놈들이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결자회사인 두산 밥켓의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두산 퓨얼셀의 영업 적자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회사의 영업이익들 혹은 적자들 당연히 예측을 해서 전망치를 예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일회성 비용,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장기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되는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은 예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 연결 자회사의 두산 밥켓의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퓨얼셀의 영업 적자도 확대됐다. 이런 건 이미 예상을 해서 이걸 전망치에 집어 넣어야죠.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말도 여기 보시면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 성과급을 위한 비용이 2,300억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게 영업의 변수로 인한 비용이다 라고 말을 했죠. 이 영업의 변수로 인한 비용이 증가를 해서 증권사 컨센을 하회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을 하회한 것은 일회성 비용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회성 비용을 예상 못해서 영업이익이 예상을 좀 하회했어. 그러면 이 오차 범위가 2,300억 요 정도는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오차 범위가 1,000억이 넘게 나죠. 이거는 사실상 어닝 쇼크라고 말할 게 아니라 증권사들이 본인들의 전망치가 잘못되었다, 본인들이 전망을 잘못 내놓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가 내놓은 전망치가 얼마였죠? 2,800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발표된 수치는 1,370억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이 오차 범위 이게 무엇 때문이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대답한 게 영업의 비용 때문이다. 요 비용 때문인데 요 비용이 얼마였다? 2,300억 정도였다. 이게 갑작스럽게 돌발 변수로 작용하게 되면서 본인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오차 범위가 적어도 요거 언저리여야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그래서 본인들의 그 예상 전망치 컨센이 한 1,500억에서 1,800억 한 요 정도로 이제 컨센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비슷한 수준일 거고 그리고 그 정도라면은 어닝 쇼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어긋난 전망치를 내놓고
막상 실적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예상치가 완전히 틀려먹으니까 이거 두에빌이 어닝 쇼크가 났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현재 두에빌의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도록 한 거고요. 사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빠질 만한 게 무엇이 있나요, 재료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서 있으신가요? 막말로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네이버에 그냥 검색을 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기사가 이 어닝 쇼크, 요 원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기사 한 개 나오고, 그 다음 게 뭐냐, 신규 수주 14조 원 달성, 밸류 재평가, 좋은 얘기 나와 있죠. 장중에 8,500원 달성하면서 상승이 나왔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여기 3분기 영업이익 2,313억 원, 반도체 호조에 109.9% 상승했다. 일론 머스크가 있는 XAI에 가스터빈 수출했다. 원전 확대하는 미국, 두산 에너빌리티 기회가 열린다.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1번은 얘네가 의도적으로 이 전망치를 조금 부풀렸다.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거나, 두 번째, 의도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어닝 쇼크다 이런 안 좋은 얘기를 꺼내면서 가격이 떨어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두 번째였다면, 후자였다면 현재 수급 상황상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는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다? 외인들과 기관들은 계속 팔아 제끼고 있어요. 자, 이 말은 2번이란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1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도적으로 얘네들이 실적을 한번 부풀려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면은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욱더 많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한 개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기관과 외인들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본인들이 들고 있던 물량들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고 차익 실현을 하겠죠.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기관과 외인들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올라올 수밖에 없고, 이 매물들을 던지기 위해서 개미들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벌써 11월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12월이고 연말이에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이 한 번쯤은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일부러 어느 정도 이 컨셉을 좀 부풀려서 발표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뒷수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뒷수습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다. 어찌 보면 이거 지금 증권사, 외인 기관들이 우리 개미들을 조금 이용해 먹는 거라서 전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증권사 놈들이 우리 이용해 먹는 거 하루 이틀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좀 기분을 나빠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올 때 정확한 두에빌의 전망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오히려 하락이 났을 때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다면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 21선 하방 이탈 나왔고 5일선도 깨졌기 때문에 74,000원을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6만원 선까지 열려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7만원 선, 61선 부근에서 한 차례 조금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도 지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락을 좀 했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두에빌의 미래, 성장성 자체는 열려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6만원 부근, 전 이제 여기 61,500원의 선을 그어놨는데 61,500원 나쁘지 않은 가격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받아내게 된다면 괜찮은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과거에 요때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두에빌을 61,500원에 한번 잡아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소통방인데 7월 2일 날, 7월 2일이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제가 61,500원 이하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잡아봅시다, 여러분들. 6만원 부근이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매수 가능한 가격대부터 차분하게 한번 모아보겠다라고 요 부분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던 겁니다. 요 61,500원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고, 여기 때도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요때 한번 잡았더라면 벌써 이만큼의 수익을 우리가 한 차례 가져갔겠죠. 그리고 제가 61,500원 뭐 올라왔을 때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이때가 언제냐면은 올해 1월 20일입니다. 1월 달에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21,300원 부근만 지켜준다면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2,500원 부근 저항 매물대 뚫어주고 엄청난 장대 행복 만들어주겠습니다. 호재로 작용한다고 했죠?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확인이 가능하죠. 자, 21,500원이면 어느 구간이냐? 자, 여기에요, 여기. 22,500원,
16,300원. 여기 이미 선도 다 그어져 있죠. 제가 16,500원일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소통방에 미리 들어오셨고 제 영상을 옛날부터 챙겨보셨다. 그러면 이미 요 10,000원, 20,000원 구간부터 거의 10만원 가까운 구간까지 요때까지 계속 들고 올 수 있었겠죠. 심지어 이러한 좀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는 물량도 추가적으로 매집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신 분들, 저희 소통방에 있는 구독자분들 평균적으로 평단가가 46,000원입니다. 제가 이건 또 어떻게 알았냐? 제가 오늘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 어떤 종목 들고 있고 평단가 얼마인지 조사해봤더니 46,000원 정도의 대부분 들고 계셔서 제가 여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평단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6,000원이면 여러분들 선을 그어드리면 한 요 정도죠.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2배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꽤나 괜찮은 정보들 얻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정말로 쉽습니다. 영상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란이 나와 있어요. 설명란이나 댓글 보시면은 주식탐정 박 대표의 가족 소통방 링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뭐 종목에 대한 추천들, 브리핑들 다 여러분들이 전달받을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매매에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투에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우리가 좀 하락이 나와도 좀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가자, 모아가자. 왜냐? 장기적으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 동력,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 해당 구간 9만원 넘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